산포도 관련 교과서 내용 설명과 교과서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두 반의 합창대회 평가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심사위원들에 따라서 점수가 다 다르지. 그래서 일반 평균을 구했어. 일반의 평균을 구하려면 요 값들을 다 더한 다음에 5로 나누면 되겠지. 해서 85점이야. 그 다음 2반도 이거 다 더해서 85점이야. 서로 같아. 됐어? 그러면 얘네들의 결과는 똑같아야 되잖아. 근데 이제 점수를 찬찬히 살펴보면 여기 1반은 평가위원들의 점수가 다 비슷하지. 근데 2반은 되게 높은 것도 있고 되게 낮게 준 반도 있어. 뭔가 특별하게 하겠지. 뭔가 특이하게 한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이 각 두 반의 점수를 수직선에 표현하면 1반 이렇게 평균에 다다다닥 돼 있고 2반의 점수는 보면 평균을 기준으로 굉장히 떨어져 있는 값들이 이렇게 많잖아. 근데 이 평균만 가지고는 요 차이, 요 점수들이 분포돼 있는 이 분포 상태를 보여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대표값 말고 새로운 개념을 하나 갖고 옵니다. 따라서 대표값으로 자료의 중심 위치는 알 수 있으나 자료의 분포 상태는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자료들이 대표값 주위에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때 자료들이 대표값 주위에 흩어져 있는 정도, 자료들이 대표값 주위에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을 산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 내용을 보면 보자. 이거 곱하는 문제를 봅시다. 진수와 현지가 있어. 10회에 걸쳐 받은 영어 형성평가 점수가 있어. 진수 점수 9점, 7점, 6점, 6점, 9점, 6점, 7점, 6 이렇게 쭉 있고 현지 점수 이렇게 있잖아. 이걸 막대 그래프로 우선 표현해 볼게. 그러면 진수의 성적을 보면 6점일 때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아이고 빼먹었네. 5번 있지. 그러면 5회니까 이렇게 막대를 그려주고 그 다음에 7점 점수가 하나, 둘 해서 2회 이렇게 있고 8점이 한 번 있고 9점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있습니다. 됐지요? 현지의 점수를 보면 6점이 한 번, 두 번밖에 없고 7점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있어. 그래서 6회까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8점이 한 번, 두 번, 9점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래 됐을 때 진수와 현재 각각 받은 점수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어. 맞지? 그 다음에 그랬을 때 누구의 점수가 평균에 더 가까이 있는지 말하시오 했는데 평균을 구하기 전에도 이렇게 보면 막대 그래프 보고 판단하라고 그려놓은 거거든. 진수의 성적은 이렇게 되잖아. 평균이 아마 7, 8점 근처에 있을 건데 오히려 6점이랑 9점일 때가 더 많지. 맞아? 근데 현지의 점수를 이렇게 보면 평균이 아마 7점일 것 같아. 그치? 근데 7점이 제일 많잖아. 그럼 평균에 더 가까이 있는 게 누구겠어? 현지 되겠습니다. 그렇겠지? 그 다음 밑에 혜진이와 지호가 관역에 총을 쐈어. 그때 이제 총 맞은 거 누구의 점수가 평균에 가까운가 말하시오 했는데 이 관역만 보고 판단할 수 있나요, 여러분? 어때? 요 가운데 맞추면 10점이잖아. 멀어질수록 점수가 작아지겠지? 근데 이래 보면 혜진이는 뭔가 골고루 쭉 있지. 근데 지호는 여기 8점에 좀 많이 몰려 있잖아. 아마도 평균은 8점 정도겠지? 10이 제일 크고 5가 제일 작으니까. 그러면 혜진이 성적은 평균에 좀 떨어져 있죠. 오히려 10점이랑 9점이 많고 5점 더 많잖아. 근데 지호는 보면 5점 하나도 없고 6점도 하나도 없어. 어디에 몰려 있다는 얘기야? 평균에 몰려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호가 평균에 더 가까이 이렇게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산포도는 하나의 숫자로 분포 상태를 나타내 준다 그랬거든. 그래서 그거를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돼. 그 생각하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산포도라고 하는 것은 평균이 이렇게 있을 때 얼마나 떨어져 있냐가 궁금한 거잖아. 그럼 이 평균에서 여기 있는 별난값을 뺀 요 편차가 궁금한 거 맞지? 그래서 편차의 정의는 어떤 자료의 각 별량에서 그 자료의 평균을 뺀 값을 각 별량의 평균에 대한 편차라고 한다. 이렇게 구하면 돼. 별량에서 평균을 빼. 그래서 그 별량의 평균은 가운데 있는 거잖아. 맞아? 평균이 가운데 있는데 평균보다 큰 값은 여기 별량이 있다면 큰 값에서 작은 값을 쓰니까 평균보다 큰 별량의 편차는 양수이고 평균보다 작을 때는
별량에서 평균 빼니까 음수가 나와야 돼. 음수가 나오잖아. 그래서 보면 이 편차 요 크기가 클수록 멀리 떨어져 있는 거고 이게 작을수록 가까이 있는 거잖아. 맞아 여러분? 그래서 각 별량의 편차를 이용하면 별량들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어. 근데 평균이 가운데 값이라서 편차의 값은 항상 얼마 나와? 0 나와. 평균에 그렇게 가운데 있으면 야는 양수 나오고 얘는 음수인데 그 비율이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편차의 합으로는 한 값으로 나타낸다 그랬어. 삼포도는. 그러려면 다 더해서 평균 내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0 나오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음수를 안 만드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별량이 크냐 작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떨어져 있냐 이 값이 중요한 거지 맞지? 그래서 여기 작은 거 뺄 때 필요한 이 음수 값을 없애고 싶어. 음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절대값이 있지만 절대값은 선생님 미적분이 어렵다 그랬어.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제곱이야. 여기서 편차들 있지. 편차의 제곱이 평균이 5였는데 별량이 2였어. 그럼 2에서 5를 빼면 마이너스 3이잖아. 맞아 여러분? 근데 이거에 뭘 해버리면 제곱을 해버리면 3, 3은 9. 근데 3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 표현할 수는 있지. 그래서 이 제곱의 합을 구한 다음에 그거의 평균이 필요하겠지. 그걸 다 해봤자 너무 큰 수잖아.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 그거의 평균을 구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문장으로 표현하면 각 편차의 제곱의 합을 구하여 전체 별량의 개수로 나눈 값을 삼포도로 사용하면 평균을 중심으로 각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알 수 있다. 그걸 뭐라 하냐면 베리에이션 분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렇게 되면 다 제곱해서 더해서 평균 낸 거잖아. 값이 커질 수밖에 없지. 얼마만큼? 제곱만큼. 그러면은 우리가 다 비교하기가 힘들거든. 그래서 해야 되는 건 제곱의 영연산인 루트를 씌워야 돼. 루트를 씌우는 건 양의 제곱근을 구하는 거지. 그래서 분산의 양의 제곱근은 표준 편차가 됩니다. 오른쪽에 교과서 문제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그래서 공식을 한번 이거 외워야 됩니다. 고등학교 때 계속 나옵니다.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거, 표준 편차는 거기에 루트를 씌워서 양의 제곱근을 구한 겁니다. 단위는 같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산 또는 표준 편차가 작다는 것은 평균에 가까이 있다는 얘기가 떨어져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크다는 것은 평균으로부터 넓게 이렇게 흩어져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 예제 문제를 보면 예제 문제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10개겠지. 이렇게 준 태풍의 횟수를 조사한 거였어. 횟수의 표준 편차를 구하라 그랬어. 계산 다 해서 평균 다 더해서 10으로 나누면 돼서 2.8회야. 평균적으로 2.8회가 되는데 보니까 2.8은 없잖아. 3이 있긴 하지만 편차를 구하면 1에서 2.8 빼면 마이너스 1.8이고 그 다음에 0에서 2.8을 빼면 마이너스 2.8 3에서 2.8을 빼면 횟수가 0.2에서 맞지? 3에서 2.8 빼면 0.2 3에서 0.2 쭉 계산을 했어. 편차의 합은 얼마 나온다 그랬어? 0. 그래서 뭘 한다고? 제곱을 이렇게 하잖아. 제곱해서 다 더하면 19.6이 나옵니다. 이거 너무 크지 않아? 우리 지금 평균이 얼마야? 2.8회거든. 이거 갖고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루트를 씌웠더니 1.4회가 이렇게 나왔어. 19.6이고 나누기 10을 해야 돼. 평균 구해야 돼. 1.96의 루트를 씌웠더니 1.4. 그 얘기는 평균 2.8을 중심으로 이 편차가 얼만큼? 1.4만큼 크거나 작은 값 사이에 이 값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 1.4를 더하면 4.2, 1.4를 빼면 1.4거든. 그래서 보면 1, 2, 3회가 많다는 얘기지. 1, 3 많잖아. 맞지? 2회도 많고 4회도 이렇게 많은 거 맞죠? 이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교과서 문제 아까 풀어봤죠? 요거 같이 풀어봅시다. 어느 봉사단체 회원 7명의 나이를 조사한 자료이다. 봉사단체 회원들의 나이의 평균과 분산, 통계는 참 귀찮지. 계산을 많이 해야 돼서 우선 평균 구하려면 결국엔 다 더해야 돼. 계산을 좀 쉽게 하는 방법, 선생님이 많이 쓰는 방법. 더해서 이렇게 끝이 0 나오는 거를 묶어줘. 그럼 이거 50이잖아. 얘도 50이잖아. 얘도 50만, 그럼 50이 3개니까 150에다가 25를 더하면 170
175가 되겠지. 175가 평균인 건 아니지. 175를 뭘로 나눠야 돼? 개수만큼 나눠야 되잖아. 175 나누기 지금 개수가 7명이었어. 그러면 27에 14. 맞지? 그리고 35가 남으니까 25. 평균 25 되겠습니다. 분산을 구하려면 변량에서 평균을 빼야 돼. 평균 25를 구한 이유겠지? 그래서 편차를 구해보면 여기 밑에다가 편차 구해볼게. 편차 빼기 25 하면 돼. 얼마? 0 빼기 25 마이너스 1 빼기 25 1이고 빼기 25니까 3 2 빼기 25 마이너스 3 빼기 20 마이너스 2 다 더하면 0 나오는가 볼까? 0 더하기 마이너스 1이라면 0이잖아. 3이랑 만 0이고 0 나오는 거 맞지? 이거의 합은 0이야. 그럼 의미가 없다 그랬잖아. 그 편차에 뭐 해야 된다고? 편차에 제곱해야 된다 그랬어. 0이고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 1의 제곱 1, 3, 3은 9, 2, 4, 3, 3은 9, 2, 4 맞죠? 이 더하면 0 나올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더하면 10 1랑 9, 10 그럼 이거 28이네. 28이 분산인 건 아니에요. 분산은 28을 개수로 나눠야지 7. 그래서 얼마? 4. 분산이 4면 표준 편차는 얼마야? 루트 씌우면 되니까 루트 4는 2 나오잖아. 이 얘기가 뭔가 하면 평균이 지금 25라 했잖아. 맞아? 표준 편차가 2란 얘기는 이거보다 2 작은 23과 2 큰 27, 23과 27 사이에 자료가 제일 많이 모여 있다는 뜻이야. 지금 눈에 딱 봐도 그렇게 되는 거 맞죠? 그 다음 2번 문제는 근데 2번 문제 뭐가 붙어 있게? 계산기 문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2번 문제는 여러분이 계산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